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왜 웃냐면요.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3개를 연달아 보냈어요. 이분의 이런 여성상에 대한 아주 막강한 제가 열망을 느껴져가지고, 그 열정이 느껴져서, 네, 제가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 그 나나소나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몰라요. 처음 봅니다. 참고로 제가 뭐 그렇게 막 지금 제가 영상 촬영을 짬날 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저거를 다 보고 앉아 있을 시간 없어요. 근데 대신 그래서 이 질문자분의 설명을 그냥 대체 하겠습니다. 뭐 살짝 보긴 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긴 하고. 그래서 한일 커플에 대한 유튜브 채널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수요도 생기고 있습니다. 명품백이 아닌 작은 선물에도 그 선물을 준비한 남편의 마음이 예쁘다면 진심 어린 리액션을 해주는 와이프. 시댁집에 방문해서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미안하다, 이런 게 밥이다라며 어눌한 한국어로 자신도 충분히 식탁을 준비해 왔으면서도 시어머니 밥상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남편에게 이런 더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씨.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한 이런 와이프를 기대하며 요즘 늘어나는 한일 커플 영상에 대한 수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드필 이론에 입각해서 보자면 이만큼 기이한 커플도 없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알파적 요소가 없는 베트남, 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알파적 요소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대기업 다니던 와이프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육아와 가정일에 전념하며 식당 매니저 일을 하는 남편을 내조합니다. 와우! 그래서 질문을 또 5개나 하셨네요. 이거 환상 속에 있을 법한 얘기라고 봐야 할까요? 자, 2번째 질문. 아내가 성경험도 없고 알파남에 대한 기대도 없어서 베트남인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와중에 레드필 이론에 입각해서 이 여자는 진정으로 나를 섹시하게 생각해서 접는 게 아니야, 레드필 이론에 따라 이 여자에게 욕망을 이끌어내야겠어 라는 태도를 임해야 될까요? 3번. 자, 연애용 여자, 결혼용 여자가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4번. 하이퍼거미가 본능이라고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 여자에게 굳이 착하고 순진한 여자를 본능에 충실한 여자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5번. 딸 자식 교육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TV를 못 보게 하는 식으로 교육하는 흔한 부모들처럼 굳이 레드필 이론을 교육하고 일깨워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고요. 그걸로 모자르셨는지 뒤에 질문을 하나 더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질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자분은요, 여자 하이퍼거미의 알파적 측면, 즉 알파남을 쫓는 본능, 그런 게 발현된 적이 없는 보수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자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이게 백마탄 왕자나 기다리는 여자 같은 허황된 꿈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세상을 모르고 순진하고 또 예쁘기까지 한 여자가 있으니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기는 레드필 이론의 그런 측면에 대해서 뭐 팩트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지만 그 욕망과 본능이 발현되지 않고, 여기서 하이퍼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생을 살 수 있는 여자에게 굳이 그것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질문이 길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봐도요. 보수적인 환경과 다소 얌전한 성격이 맞물려 알파남이 주는 짜릿함에 대해 별 감흥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나쁜 남자, 소위 알파남처럼 섹시하고 리스크가 큰 사람과의 만남보다는 처음부터 안정감을 주고 여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 남자 입장에서 굳이 알파남이 되는 게 이득일까요? 착한 남자로 살면서 착한 여자를 만나길 기대하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데 레드필 이론으로 보면 그저 베트남의 변명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약간 혼동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메일을 다 종합해보면은 이분은요, 약간 그 나나소나윤에 나오는 그런 여자에 대한 그런 로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망. 그리고 이분은 여성의 하이퍼거미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입증해야 된다는 부담이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진한 여자를 만나서 안정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메일을 저한테 약 1달 전에 주셨는데 이미 지금쯤 그 레드필 관점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영상을 보셨으면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답이 됐을 텐데요. 여자들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이죠. 근데 이분 말고도 이제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분들이 되게 저한테 많이 질문하셨는데, 일단 저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미국 문화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딱히 뭐 일본에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일본 요리는 좋아합니다만.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어를 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서 유행하는 여자력인가?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솔직히 저도 그냥 수박 겉핥기밖에 모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일본 여자들이 다 그렇게 보수적인가? 그런 페미닌한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82년생 김지영이 뭐 일본에서 히트를 쳤다 하면서 뭔가 일본에서 82년생 김지영이 되게 많이 공감되는 것처럼 씨부리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일본의 그 사상은요 이미 한물 갔어요.
걔네들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래도 뭐 잔당들이 남아있겠죠. 아무튼 간에 미안합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82년생 김지영을 일본에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룰지로 멤버 중에 존 있어요. 그 모던 라이프 데이팅 채널을 운영하는 존 있는데, 그 존이 지금 일본에 살고 있어요. 일본 국적을 딴 건 아니지만 일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뭐 걔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 젊은 여자에 비하면은 일본 여자애들은 정상이다. 노멀이라고 표현해. 노멀. 페미닌하다. 그래서 일본 여자애들이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어하고 남자의 프레임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는 굉장히 정상이고 여기는 좋은 여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이 가끔씩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그 일본에 대한 그런 망상을 대변해줄 만한 그렇지 않은 여성들, 아는 일본 여성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당연하죠. 뭐 어떤 사회든 100% 뭔가가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근데 어떤 사회적 현상이 우세하다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보건데 어떤 이런 여자력 이슈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서 우세한 문화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질문자분. 제가 제 시즌 1 영상 보면은 미디어는 사기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미디어는 사기다. 제가 그때 뭔 말인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은 미디어는 사기다. 아무튼 그 영상 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제 말이. 이미 이 나나 소나연이라는 이런 한일 부부의 채널이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보고 여기에 자본이 그 커런시 그 자본의 흐름이 몰린다는 거는요, 이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디어는 사기다에서 영상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런 부부의 저 행태 자체가 상당 부분 연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 나나 소나연 부부 생활이 100% 거짓이라고는 제가 얘기를 못해요. 100% 연기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방송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찍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한 게 이 다큐멘터리가 뭐 최근에 뭐 무슨 뭐 여자들 축구하는 예능에서 뭐 사건이 난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고 별로 하나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뭐 저거 주작인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대부분의 방송들이 다 조작이에요, 여러분. 아니 순수 리얼 다큐가 어딨어? 없어요, 그런 건. 순수 리얼 다큐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수 리얼 다큐랑 여러분 인생이랑 똑같아. 여러분 인생 시궁창이고 재미없고 지루하잖아요. 순수 다큐로 찍으면 똑같아요. 뭔가 이상한 기대를 품지 마요. 저런 식의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 예능들이 여러분이 재밌고 사람들이 거기 보고 거기 광고가 붙는 이유는 그게 이미 탈현실이기 때문이에요. 탈현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드림 세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저 나나소나윤의 어떤 저런 채널을 제가 뭐 끝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골격 그런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저게 조작 방송이라는 게 아니고요. 나나소나윤이 최소한 여러분의 어떤 기대, 여러분의 그런 환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만 연출이 됐거나 또한 그것이 확대가 돼서 연출이 됐다고요. 애초에 구라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확대가 돼서 연출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것만 편집이 된 거예요. 우리 영화학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편집이 들어가는 순간 순수함이란 없어요. 편집이 들어가는 순간 순수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의도해서 찍고 내가 카메라 렌즈를 자각하고 편집이 들어가는 순간 순수한 자료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안 보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자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신문 기사도 걸러줬습니다. 상당 부분.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시즌 1 영상 보면은 제가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은 가짜 혁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개돼지들, 우리 서민들한테는 권력자들이, 그 기득권들이 허락된 정보만 알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명박의 BBK든 박근혜의 그런 비선 실세든 간에 그거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그 계층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정치부 기자들 다 알고 있던 사실이야. 뭐 지금 정치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본론으로 도와가지고. 그래서 이 질문자분이 이런 채널을 구독해서 보면서 이것을 질문자분의 리얼리티, 질문자분의 현실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갖는 건죠. 제가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질문자분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환상 속에 있을 법한 얘기라고 봐야 할까요? 거의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TV에 나온다. 당신한테 생길 일이 거의 없는 일이 TV에 나와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거예요. 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인터넷에서 또는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고양이 보고 고양이 키울 생각했다가는 큰일 날 거라고. 저는 개를 키워서 봤기 때문에 저는 개를 키워본 사람 입장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개를 18년인가 거의 한 20년간 키웠지만 근데 저는 제가 키우던 개한테서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개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섹스도 마찬가지야. 성관계도. 이런 말하면 좀 웃길 수 있는데 지금 제 영상 보고 있는 그 흔히 여러분이 표현하는 아다들 있잖아요. 아다 남성들, 수총각들.
당신들 막상 성관계를 해보면요, 당신이 어떤 포르노나 어떤 그런 미디어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떠드는 것만큼 그게 그렇게 재밌진 않다고 느낄 거예요. 일단 이 나나소나윤 이 위에 적힌 내용 보면은 나나소나윤 이 여성이 하이퍼거미 본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이퍼거미 본능이 없는 여자는 없어요. 그 누가 댓글에 저한테 물어봤죠. 하이퍼거미를 중력으로 봐야 하냐. 정확히 룰제로에서 중력에 그래비티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인 여성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일본인 아내가 이 한국인 남편을요 알파로 보는 거예요. 알파로 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미 영상에서 그 얘기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 몇 가지가, 그리고 여성의 하이퍼거미 필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 몇 가지가, 여성의 하이퍼거미 필터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이성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무슨 여성이 무슨 슈퍼컴퓨터나 무슨 알고리즘 만들어가지고 또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만들어가지고 남자를 거기 놓고 돌리는 줄 아나 본데, 내가 얘기했죠. 여성은 감정적인 동물이라고요. 여성의 하이퍼거미 필터는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UA 기술이 먹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레드필에서는요 이 여성의 하이퍼거미 필터를요 당신이 진짜 알파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파처럼 보이고 알파의 기세가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레프리젠트, 그런 식으로 표출되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는 거. 그 누가 댓글에 그렇게 정하더라고요. 아주 기똥찬 말을 정하던데, 남자한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여자한테는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정하던데, 나 진짜 공감해요. 진짜 공감해. 여자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에 대해서 여자한테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여자는 그냥 게임을 즐기길 원해요. 여자는 그 남자의 리드를 즐기길 원해. 그러니까 그 펼쳐지는 그 무대 뒤에 옷들이 너벌어져 있든 옷걸이가 넘어져 있든 여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에런 클레리가, 내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이 미국 금융업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에런 클레리 그 사람도 룰제로 멤버고 가장 블랙필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은행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부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 다 남의 돈을 쓰면서 부자인 행세하는 놈들이 태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부자는 진짜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알부자는. 근데 여자들은 거의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술직 하면서 블루칼라로 탄탄하게 먹고 살만한데 단순히 기름때 묻히는 현장직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개무시하잖아.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양복 입고 스타일리시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저 그렇고 언제 잘릴지 무서운 그런 사무직, 그런 직종들 남자들만 찾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의 하이퍼거미 본능 필터 보면은 가끔 제가 보면은 아이씨 좀 멍청하다 싶을 정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 아니나요? 그 여자들의 시스터후드, 여성 자매 연대, 그게 소셜 프루프, 그 기능을 낳는 건데, 소셜 프루프가 뭐냐면은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잘못 발현돼가지고 괜히 이모나 숙모나 다른 여사친들 말 잘못 들어가지고 괜찮은 남자 굴러들어온 복을 뻥찬 여자들이 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나 실제로 몇 번 경험했어요. 내가 물론 그 여자들한테 얘기 안 하죠. 나한테 얘기해준다고. 야, 내 친구가 세상에 이런 남친을 사귀더라. 그래서 내가 당장 헤어지라고 했어. 그래서 걔 뭐하는 남잔데? 물어봤더니 뭐 블라블라블라 얘기한 거 들어보면 난 알잖아. 얘 돈 잘 버는 앤데? 근데 겉으로 보기엔 후줄근 하거든. 중소기업 운영하고 후줄근 하거든. 또는 뭐 배관공 이런 거거든. 기술자거든. 야, 멋없어. 여자 이런다면 난 속으로 정신 나갔나. 이게 나중에 더 깜짝 놀라지. 그 자기 친구 사진을 보여줘 나한테. 가서 당장 잡으라 그래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안 하죠. 왠지 알아요? 여자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거든. 난 그냥 잘했네 이래요.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자꾸 딴소리 한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파레토 법칙 80대 20이라는 알파 베타도 존재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알파 베타도 존재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두가 알파남이 될 수 없지만 여러분을 알파로 보는 여자를 만나서 프레임을 장악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레드필이 가르칠 수 있는 교훈은 그거예요. 이 전형적인 사례지. 여기 나오는 이 남자가 객관적인 알파겠어요? 상위 20%겠어. 근데 무슨 연유에선지 이 일본인 여자한테는 알파 그 필터에는 알파 프레임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이 질문자분이 착각하는 게 이 여자가 하이퍼거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여기 질문자분이 묘사한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미국의 레드필 알파들이 겪는 것들이에요. 봐봐요. 명품백이 아닌 작은 선물에도 진심 어린 리액션을 하는 와이프잖아요. 롤러 타마시 룰제로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베타가 주는 반지는 다이아몬드 백금 반지여도요 별 감흥이 없고요. 알파가 데이트하다가 그 껌종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는 그 여자가 할머니가 돼도 그 보석함에 보관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가끔 이제 여자한테 목매는 남자들도 여자랑 사귄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썸 잠깐 타거나 뭐 여자가 쪽지 하나 줬다고 해서 그 쪽지 평생 간직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그리고 시어머니 집 방문해가지고 야 시어머니 밥이 밥이다.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못해줘서 미안하다라고 평소에 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그 사상이 훨씬 더 불닭볶음면이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그 사상인 여자애들은 한평생 주입받는 게 뭐예요? 남자를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마라. 그거는 여성성을 깎아먹는 일이다라고 내가 주입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작 지들의 알파를 만나면은 이렇게 한다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세탁기 돌려주고 내가 이 남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서 찾아낸단 말이야. 그렇게 맛이 간 미국 여자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일본 여자가 바뀐 게 어렵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식당 매니저 몰라요. 이분이 또 나 이분 영상 안 봐서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 무슨 식당 매니저 일을 하냐에 따라서 또 직급이 다르겠죠. 저는 뭐 식당 매니저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베타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와이프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한다는 건요. 이건 100% 연출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멘탈 포인트 오리진, 그 여자를 페데스털라이즈, 여자를 인생의 반석 위에 올리지 않고 자기 중심의 그 중력의 내핵 중간에 자신이 있는 남자들은, 그래서 그 남자의 프레임에 들어온 여자들은 자기 것들을 저런 식으로 내던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어로 ride or die 거라고 합니다. ride or die, ride or die, 타거나 죽거나. 생각해봐요. 저 석양이 지는 저 지평선 넘어 오토바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ride or die, 너 나랑 타고 저 미지의 세계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서 그걸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죠. ride or die 이걸 ride or die. 이거는 ride or die 걸이에요. 이 여자분은 이 남자에 있어서 완벽히 프레임에 들어온 겁니다. 알파인 거예요. 질문자분이 착각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이 남자 알파가 아닌데? 그리고 이 여자 하이퍼감이 본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하이퍼감이 본능이 정확히 있고요. 정확히 작동을 했고요. 그냥 이 남자가 이 여자 필터의 인식에서 알파인 것 뿐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왜 빠졌는지. 그거는 남자가 이성적인 접근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 가끔 내 댓글에 이런 댓글 단 사람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친구들의 저런 근자감이 남자인 똑같은 동성 남자인 내가 봤을 땐 되게 이상한데 여자들한테 먹힌 게 신기하다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PUA가 먹히는 거라고 이 양반들아. PUA는 작동은 해요. 그게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동은 해. 그래서 이 질문자분이 완전히 거꾸로 짚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이퍼감이가 아주 정확히 발견된 사례예요. 단 이 여자의 하이퍼감이 필터의 기준이 이렇게 한국 여자들과 다른 거는 글쎄요 제 추측에는 이런 거 아닐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린 이제 공장 일을 되게 천박하게 여기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공장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 일본인 여자 기준에는 즉 자국에 있는 그런 그런 초식남들에 비해 한국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인 여자가 자라면서 한류 문화를 겪으면서 어떤 한국인에 대한 마치 우리가 러시아 여자나 우크라이나 여자에 대한 그런 망상이 있듯이 그런 식의 어떤 망상이 있어서 그런 뽕에 빠져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라온 환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컨디셔닝에 따라서 필터가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결혼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확히 얘기해서 평균적으로 남편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 남자가 그 여자의 필터에서 몇 등급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남자들이 그렇겠죠. 백인 미국 남성들 주로. 그러면은 몇 계단 위로 보고 하이퍼거미 필터에 합격을 시키겠죠. 왜냐면 하이퍼거미 필터는 자기보다 몇 계단 위에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것 같은데 질문자분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자한테 욕망을 이끌어내고 말고가 아니에요. 남자들 성욕을 뭐 사회가 이끌어내고 말고 해서 남자들이 성욕이 발현이 돼요?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 이거는 사회구조주의 무새들, 후천적 무새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람을 개조할 수 있다. 이거는 여자를 개조하려는 태도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길을 들이더라도요. 그 하이퍼거미 필터에 맞춰서 들여야지 뭐가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애용 여자, 결혼용 여자가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연애와 결혼은요. 별개의 트랙이에요. 별개의 트랙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하이퍼거미가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 여자에게까지 굳이 착하고 순진한 여자에게서 본능에 충실한 여자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건 당신이 만들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컨디셔닝이 얼마나 됐든 안 됐든 그 본능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질문자분이 이 나나 소나윤 이 부부의 남편 같은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오히려 거꾸로 이거를 발현시켜야죠. 단 당신을 알파로 보도록 발현을 시켜야죠. 그게 숙제인 거죠. 하이퍼거미가 없으면은 헌신도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그 사상 가진 여자애들이 남자들한테 성적 대상화라는 거는 분리해내고 싶으면서
자기들이 받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순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시즌 1 영상에서 얘기했죠. 여자들이 사회에서 대접받고 여자들이 이 정도 우쭈쭈쭈쭈 대지는 거, 이 남자들이 특히 기성세대 남성들 586들이나 그런 스윗 햇nem들께서 우쭈쭈쭈쭈 해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은 오빠가 허락한 게 맞다고. 남자가 그 세상 같은 소리 했으면 일찍이 머리통 다 깨졌어요. 여자니까 봐준 거야. 남자들이 지금 왜 봐줘요? 당신들은 성적 대상화하기 때문에 봐준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적 대상화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지 발등 지가 찍는 거예요. 지 바닥에 있는 유리창치가 깨는 거고. 남자들이 성적 대상화를 멈추는 그 순간 당신들은 끝장이야. 남자가 약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성적 대상화가 사라진 여성은요, 약한 남자에 불과해요. 못생기고 추하고 약한 남자. 그리고 남자들은요, 약한 남자한테 잔인합니다. 한번 맛볼래요? 한번 진짜?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 이 4번 질문도 비슷한 맥락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오류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질문자분이 저런 사랑을 받고 싶으면요, 여자한테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꺼놓고 저런 사랑을 받겠다는 거는 자가당착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거는 남자한테 성욕을 끄고 사랑을 받겠다는 여자의 발상이랑 똑같아요. 남자의 그런 성욕, 어떤 그런 성에 대한, 어떤 성범죄에 대한 그런 극도의 공포, 혐오감 때문에 나는 내 남자친구가 성적인 거 외로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망상을 가진 여자애들 좀 있거든요. 가끔 doesn't work, 작동하지 않는다고. 마지막 질문도 좀 뭔가 오류가 있는 질문입니다. 레드필 이론을요, 딸한테 교육하는 건요, 위험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알파남과 뒹구는 게 내 본능이야, 쾌락에 젖어 사는 게 뭐가 잘못이야, 식의 마인드를 갖게 될 거라 하셨는데요, 아니라고요. 지금 질문자분이 지향하고 있는 나나 소나연 부부가 딱 이거예요. 딸한테 너의 알파를 만나라는 게 잘못된 교육이 아닙니다. 딸한테 너의 알파를 만나라는 게 나쁜 남자, 미래도 없고 아무 개념도 없고 위험한 남자, 전혀 안정적이 않은 남자랑 만나서 미혼모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성에 차지 않는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혼적으로 널 최종적으로 불행하게 할 거니까. 또는 너한테 이런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있으니 너가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각각의 예상 가능한 결론을 알고 또는 일반적인 그런 방향을 알고 그걸 의식하고 선택을 하거라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보를 아는 게 힘입니다.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를. 그래서 질문자분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의 사례를 예를 들게요. 걔는 여자애가 9등급이에요. 9등급. 근데 걔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남성의 배타적 측면을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어떤 남자의 재력, 남자의 집안을 되게 따지는 애였어요. 걔는. 저랑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걔가 사귀는 남자들 있잖아요. 걔가 지금 20살부터 지금 27살까지 걔가 지금 사귀는 남자들 보면은 어떤 재밌는 현상을 제가 볼 수 있냐면은, 걔가 오래 사귀고 붙들고 있는 애랑 금방 차버리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걔네들을 내가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나한테 맨날 자랑하거든. 보면요, 그런 날라리 남자, 그런 노는 남자, 그런 기생오래배 같은 남자 싫어하는 앤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그 베타의 동전 뒷면에는 알파가 묻어 있어야 돼. 뭔지 알겠어요? 그 여자가 베타적 측면을 더 선호한다 하더라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롤러 타마씨가 얘기잖아요. 여자는 한평생 시큐리티를 더 추구합니다. 이 동전 뒷면에는 일정 부분 베타를 이렇게 살짝 묻혀놔야 된다고. 미안합니다. 알파를 살짝 묻혀놔야 된다고. 그런 베타를 원한다고요. 어떤 남자를 원해요? 리드하는 남자, 키 큰 남자, 최대한 잘생긴 남자, 그 조건 내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그 조건 내에서 제일 키 큰 남자, 그 조건 내에서 제일 리드할 수 있는 남자, 그 조건 내에서 자기를 잘 놀아줄 수 있는 남자, 그걸 원한다고요. 여자가 베타적 측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자분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알파라는 그런 특정 스테레오타입에 딱 맞는 그런 양아치 날라리예요. 젊었을 때 그런 이런 애들을 싫어하는 여자도, 그런 걸 싫어하는 여자도요. 그래서 안정화돼 있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란 그런 반듯한 남성을 원하는 여자들조차 그 반듯한 남자의 뒷면에는 알파를 이렇게 슬쩍 묻혀놔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뭐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연봉 꽤나 받는 그런 직장인 남자들을 만난 여자가 있는데, 매번 헤어지고 나서 한 얘기가, 오빠 걔는 재미가 없어. 오빠 걔는 재미가 없었어. 그래서 헤어졌어. 그렇게 돼요. 이 남자들 착각하는 게, 내가 얘기했죠. 여자들은 만족을 모르는 동물입니다. 몇 번 돈 많은 남자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돈 많은 거는 디폴트가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영상이 길어졌네. 나 맨날 10분 내로 찍으려고 그러는데, 질문자분은요, 이거를 약간 좀 환상을 갖고 있는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대로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는 둘 중 하나입니다. 크게 후회를 하거나 크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결혼 못한 그런 노처녀들을, 그래서
이제 한참 에피파니 페이지가 진짜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헛소리하는 그런 결혼시장에서 그 중매서는 그 중매쟁이들한테 헛소리하는 여자들의 남자 버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질문자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일단 이상 저의 의견입니다. 네.